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거죠. 김정은한테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침묵하고 저렇게 끌려다닐까요? 국민들을 안심시키도 못하는 정부라면 존재의 의의가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겁박한 김정은, 참 간땡이도 큽니다. 북한 김정은이 25일 날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가지고 남조선 당국자들이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동선언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남측의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 논평, 버르장머리 고칠 것도 주적도 일부는 아닌 북한이다, 7월 26일자 기사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위협하고 겁박해도 되는 나라 정도로만 김정은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이미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력 시위를 하면서 사실상 언제든지 남한을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음을 예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는 남조선 세력들의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촉에 무력화해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파철로 만들어버린다면 뭡니까? 공개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F-35의 스텔스기, 이런 것들을 지칭한 겁니다. 이 F-35의 스텔스기 같은 것들이 공항을 이륙하기 전에 경락고와 활주로 같은 것을 북한 신형 미사일로 파괴해가지고 고철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전포고죠.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멱살을 단단히 잡힌 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4.17 판문점 선언, 그리고 그 이행을 위해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 선전 매체들이요, 연일 우리 민족끼리 민족자주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평화시대 도래의 상징으로 주장해왔던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남북 군사합의, 그 자체가 사실 완전히 북한 위주여가지고 북한에게 스스로 호구 잡히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위기와 굴종을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남한만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스스로 국방을 해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신문도 이미 예상을 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 건데요.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합의, 스스로 족쇄를 찬 거예요. 그래서 유장된 평화쇼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살극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보 없는 평화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안보 허물기에 나섰고 그것을 평화시대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 죽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서 미국과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북한이 도발한 탄도미사일, 제주도 일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 국토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이게 평화예요? 한마디로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조선 전부가 이제 나의 인질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새로운 협상 조건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과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김정은은 이 전술 유도 모기 체계의 신속한 화력 대응 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의 전술 유도탄의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고도의 특성, 참 말을 어렵게 했는데 하여간 그런 겁니다. 갑자기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라든지 뭐 첨단 무기 체제가 도입된다 그런데 한번 해볼 테면 얼마든지 해보라, 이거 경고한 겁니다. 이걸 무력화할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김정은한테 멱살 잡히고요, 아예 인질로 잡힌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평화라는 쇼를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요, 큰 소리 한번 모시잖아요. 큰 소리 한번.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그렇게 말 한번 제대로 못합니까? 이런 김정은의 호언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향해 소리 한번 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요, 이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김정은이 나서서 직접 겁박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발언 자체에 무게감을 두질 않습니다. 그동안 사실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태영호 씨가 하는 이야기는 북한의 최고 존엄이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교훈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미연합사는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이런 북한의 도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국가안보회의도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NSC? 10시간 반이나 늦게 늦지막하게 열렸잖아요. 그 NSC에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지금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언제든지 이걸 남쪽을 향해 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걸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위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남쪽을 공격해 와도 이건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뭐 그럴 거예요? 청와대는 26일 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위협인가 아닌가를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9번씩이나 물었는데 청와대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 참 기가 안 찹니다, 진짜. 심지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 코미디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전쟁에도 전쟁에 대한 규정도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9.19 군사합의는요, 분명히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도발은 적대행위 아닙니까?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그것도 언제든지 남쪽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그런 김정은의 위협이 적대행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이 적대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F-35A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서 왜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까?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우리 영토 일부에 대해서 국지적 도발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사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거북선 횟집을 찾고요.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시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죽창을 들자고 그랬고요. 그랬잖아요. 반일 감정 선동했잖아요. 그 공격적 행동들을 왜 북한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일본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그렇게 잡혔길래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지키는 겁니까? 도대체 말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 아닙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미 북한에 대해서 주적 개념을 버린 문재인 청와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주적이 일본으로 바뀌었습니까? 국방백서에 주적을 일본으로 바꿀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은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별일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날 다른 나라도 하는 소형 미사일, 그러니까 스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요. 25일 날 현지 시각인데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약속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두 발의 발사체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0일에도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할 당시에 나눈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판문점 회동 당시에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중단하겠다 이걸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양해를 해줬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뜻이죠.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도 느긋한 이유는 북한의 속내를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좀 느긋함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데요. 북한은 지금 한국을 일질 삼아서 미국이 협상 조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비춘다 그러면 곧바로 협상이 북한의 페이스대로 끌려다닐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몇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도발에도 의연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장난치려면 쳐봐라 하는 자세로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미 협상을 하면서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태도가 오히려 김정은을 당황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를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주면 더 머쓱한 거 아니겠어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화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대화판이,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판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요,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전략대로 가는 거지만 한국은 그 미사일의 당사국 아닙니까? 피해 당사국이니까 우리 안보를 우리가 지켜야죠. 국민들을 안심시키도 못하는 정부라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여유가 있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 피해 대상 아닙니까? 당연히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당연한 직무죠. 국정의 핵심이 뭡니까? 위기관리 아닙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국토방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한국이 대응할 수도 없는 미사일이라고 자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먼 산만 쳐다보면서 대응하기를 꺼린다 그러면 이건 국가의 존재 의미 자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나라가 아니란 이야기죠.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일본과 외교 전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도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덕분에 미사일의 좌표를 확실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한일 간 분쟁을 끝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우방국입니다. 그런데 주적의 칼날을 북한이 아닌 일본으로 총구를 돌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프레임으로 반일 선동을 하는 것은요, 이건 이적 행위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일본은 삼각동맹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될 대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를 증진해야 될 대상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마저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멀리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는 반역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전시작전권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인데요. 이번 북한 미사일의 궤적조차도 우리 국방부는 추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이 무슨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존심이나 내세우는 꼬락서니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투철하면 한국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면 북한도 오히려 낮은 자세로 손을 내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이것과 반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저렇게 조롱당하고 멱살 잡히고 호구 노릇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구가 뭡니까? 어수룩해가지고요.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호랑이 입구멍. 그거죠. 호랑이 입구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금 호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사족 하나 말씀드리죠. 문재인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Y타임스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나 원내대표가 26일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안보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가짜 평화 공세, 친북 안보 실험이라는 두 개 축으로 완전히 폭망했다 그랬습니다. 가짜 안보는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이런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대책, 지금 유엔 제재 위반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온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라고 했는데요. 여당이 민주당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정쟁이라 그러면서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쟁입니까? 나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 10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렸고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불참했는데 이건 여전히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이런 먹통정치 그만하고
우리 국회에서 안보 문제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당장 국회 열어가지고 안보 문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데 어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열어서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오늘 주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한테 인질로 잡혔다는 거. 이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 자초했다는 거죠. 김정은한테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침묵하고 저렇게 질질 끌려다닐까요? 이런 정부라면 존재의 의의가 없습니다. 문 닫아야죠.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